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 137절에서 144절 말씀 교독합니다. 137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시극히 성실하도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신정량으로 주의 종의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였습니다. 환난과 원이 내게 미쳤으나 나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인류 사이에 오늘은 19번째죠. 19번째. 오늘은 문화입니다. 문화. 인류사 주제의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인류사 주제로서 문화, 상당히 문화라는 말이죠. 문화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포용하고 있죠.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언어가. 그런데 이것을 인류사에서 분명히 지금 인류사 흐름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걸 이제는 인류사 주제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류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중에, 인류사 흐름 중에, 문화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문화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오래 안 갑니다. 뭐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뭐 문화사 어떤 역사를 연구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근거를 내가 아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추정 자체가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인류사 주제 중에서도 이걸 붙잡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바른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 창달이나 또 뭐 예술 문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뭐라고 연결되는 이 예술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예술하고 쓰잖아요. 예술. 그 예술이란 말이 나오는 거하고 문화라는 말이 나온 거 이게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비슷한 어떤 시점에서 이게 예술적인 행위를 남겨졌을 적에 어떤 예술이라는 가치, 예술적인 가치가 남겨졌을 적에 그거를 하나의 문화적인 틀로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거예요. 문화, 여기 어떤 문화, 여기 어떤 문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고, 듣고, 그 어떤 가치가 있다. 그 정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과거에 있던 일인데, 현재에서 이래서, 그만한 가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어디에? 예술적인 부분이에요. 예술. 첫 번째 예술에다 미치죠. 그러면 또 고고학적으로 나중에 또 나온 거는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걸 또 접목해서 하나의 그 가치가 있다.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술이 지금 현재는 이제 넘어오면서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예술이 결정적으로 접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있어서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접목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라는 언어가 형성되어 오다가 또 건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의 역사적인 자료, 그 나라의 역사의 독특함, 그 나라의 역사의 어떤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전체 모으면서 넘어오고 하다가 지금쯤에는 이제는 문화라 그러면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느냐 요거에 이제는 하나의 지금 현재로 그래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다음 세대 넘어갈 만한 어떤 문화적인 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현재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 할 때 그 판단하는 문화로서 판단하는 기준은 예술성이라는 거죠. 현재로는 그게 다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볼 때는
뭐 앞으로 100년 후나 200년 후나 1000년 후에서 볼 때 지금의 시대를 예술로서 판단한 이 문화가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건 둘째치고, 현재 문화라는 단어를 넘어오면서 다음 세대 문화를 넘겨가는 하나의 문화적인 재료를 가지고 넘어갈 때 현재 시점에서 문화다라고 할 때는 잣대는 예술적인 잣대에다가 이게 예술성이 있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요소가 거의 비슷한 요소가 있다. 문화라고 하는 언어가 생성되어지는 거하고 현재의 예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가지고 과거에서부터 넘어오던 예술, 문화라고 하는 적에 예술성을 대해서 비춰보는 거,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예술성이 거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현재 인류 사이에 아주 굳건한 자리를 잡아, 예술이라는 자리가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현재의 문화를 넘겨주는 하나의 기준점에서 지금 예술이 작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문화라는 단어에서 예술은 떼놓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겨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문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술이 번복되더라도, 예술이 막 섞여서 막 이런 게 같이 가더라도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1시간 안에 이걸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주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관점에 편협한 관점이, 아주 관점은 편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거의 문화와 현재 문화에 대한 어떤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 요소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의 공통적으로 문화에 축소된 분야에서 예술을 다루더라도 응용하는 사람은 이걸 좀 폭넓게 응용하더라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화에 대한, 문화 근본적으로 있어가 가지는 그 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은 하고 넘어갈 거다 이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고 할 때, 예술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요, 이것을 우리 인류 사이에 예술적인 행위를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인류 전체에서 과거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여러 가지 예술적인 자료들, 여러 가지 작품들을 비추어서 그것도 예술이네 하고 비춰보던 예술이라는 자리가, 즉 문화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자리가 굳건히 어떤 형태적으로 어떤 뭐 분야로 가지고 뭐 그림이 뭐 그림, 음악이 뭐 음악, 건축이 뭐 건축,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문자를 쓰는 어떤 글자를 쓰는 이런 여러 요소라든지 문화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예술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과거를 비춰볼 수 있는 예술이란 틀이, 즉 문화라고 하는 이 구조가 형성되어질 때가 있었다. 인류사의 전체에서 수천 년에 걸쳐왔던,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6천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있는 인류사,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현재에 이르러서 6천년을 지나보면서 6천년이란 긴 인류사라고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6천년이라까지 제한해서 인류사에서 문화라는 요소가 예술이라는 어떤 형태를 뒷받침해서 인류사에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그림, 음악, 건축, 이런 내용들이 인류사에서 어떤 보급된다든지 잠잠함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냥 그것이 쌓였을 때 모르는데, 이것이 확 번질 때, 즉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될 때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 공급하는 어떤 내용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문화와 예술이 함께 같이 덩달아서 이게 정폭되는데, 정폭이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하니까 이것이 보급되어진 입장에서 일컬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예술행위다, 문화적인 요소다, 이러면서 이것이 전파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 우리가 짐작하는, 그렇게 수요와 공급적인 면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인류사에서 정폭적으로 나타난 시대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득불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죠. 부득불 그런 시가 났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매체가 뭔가 금융이라는 걸 현재 우리 돈을 다 이거 계산하고 돈을 갖고 문화적인 갖고 가치를 하고 예술적인 작품을 갖고 우리가 값을 매기듯이 돈이라고 하는 매체가 유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막 흘러다닐 때 돈 대신에 돈에 걸맞는 가치를 나타낼 때 여기에 바로 예술품이다 문화적인 가치라는 걸 통해서 돈을 거기다가 얹히는 거예요. 돈으로 반대 이제 돈으로는 이렇게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돈의 가치에 버금가는 하나의 대상물로서 문화적인 가치 문화물이나 문화품이나 예술품들이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생성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돈이라는 구조가 지금도 예술품이나 문화적인 내용을 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돈이 인류사에서 생성되어질 때에 문화적인 어떤 내용에 가만히 있는 물건을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부각되는 시대는 돈이 유통되면서 거기다가 가격을 매기고 가격을 매긴 거다가 좀 더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좀 더 얹혀서 처음엔 작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꾸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한정이 있다 보니까 내용물이 막 이렇게 돈처럼 막 똑같은 돈이 막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독특한 게 하나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요구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는 작게 나가다가 두 번 사람 볼 때는 조금 많이 좀 더 나고 부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는 사람이나 이걸 가지는 사람들도 돈에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문화적인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더 훨씬 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술품, 문화품, 문화재라 하는 이 말들이 정폭적으로 자꾸 통용되는 언어로서 남겨지는 어떤 계기가 됐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성되어지면서 그 이전에 있는 오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기 전에는 그냥 막 고철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어떤 석기 제품이라든지 이런 쓸모없는데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시각으로 보니까 과거의 연대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게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발전되어지면서 인류사 전체에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동굴 속에 있는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문장 속에 있는 여러 자료들이 이게 어느 시대부터 있은 거다 하는 시대를 거슬러 가고 하나의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전체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기는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타나는 문화라고 하는 예술품이 그렇게 부각되어질 때에 나타났던 그 개체 어떤 종류들 아까 말했지만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품들 그 다음에 조각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 이 다양한 내용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라는 거죠. 문화란 말이 형성되어질 때 예술이란 말이 형성되어질 때에 그때 돈이 마침 있어가지고 돈으로 막 가치를 이렇게 매기고 할 때에 이럴 때에 주로 거래되던 물건들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부터 우리가 11세기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13세기 14세기 이때를 거쳐오는 거예요. 돈의 시작은 한 11세기나 10세기에서 우리가 돈의 어떤 유통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래 보면은 이것이 돈을 가지고 문화재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 음악에 대한 내용들을 가치 있게 맺을 때가요. 그때가 13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13세기 하나의 기점인 거예요. 이 돈을 많이 가진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무슨 가문인가 무슨 가문인가 가문이 있어요. 아주 부자, 소장품, 그림 소장품을 막 자기가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부추겼는지는 모르지, 이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그마한 기름을 보면서 돈이 뭔가 가치가 있겠다. 물품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는 것에서 노린 것이 미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미술품 가격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이탈리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그 물건들이 그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작곡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음악이 발전하고, 막 이런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또 궁중화가라 그래가지고, 이태리나 이런 데서 나는 그 벽그림, 미켈란젤로라는 이런 수많은 그 라파엘로로 나오는 많은 그 그림 작가들이 그때 막 부각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 돈을, 큰 돈을 주고 쓰고, 사람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있게 사람들 앞에 별도로 구분되면서 예술가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좁혀지잖아요 지금. 그럼 미술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어떤 내용이 미술품이냐, 어떤 내용이 음악이냐, 어떤 내용이 건축물이냐 이제. 건축 음악 시대 할 때는 시대는 한 13세기를 보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하면은 그때 가치가 있게 인정되었던 내용들은요, 13세기부터 시작돼서 이 미술품이다, 아니면 예술품이다, 그 다음에 문화재다 하고 이렇게 높이 들 때, 그때 돈으로 환산해서 굉장히 가치가 뜰 때, 그때 주로 나타났던 내용들은요, 신앙적인 요소단 말이에요. 인간의, 개인의 신앙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는 것에 그것을 수혈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음악적으로, 이걸 미술적으로, 이걸 어떤 건축물적으로 가는 그 신앙 부분에서 매칭이 되고 공유되어질 때 돈을 아무리 줘도 그거는 소장해야 될, 그건 내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다.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돈이 매체되어지는 것과 예술품의 형성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이 거기에 돈을 가진 자가 거기에다 부합을 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소장한다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둘 때 돈이요, 가치가 뭐 천정부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미술품이 다 그런 거예요. 고가품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하려고 달라들고, 건축하려고 달라들고, 음악에 작곡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악을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요즘은 그렇느냐?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는 시대가 어떤 예술을 바라보는지 문화가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사람들이 접근하는 내용이 지금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의 전통에 의해서 그래 관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전혀 새로운 무슨 학품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다른 학품이다 뭐 고전학파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잔뜩 부르면서 막 변경해서 부르면서 나는 기존에 거하고 다른 내 자신의 어떤 내용이 있어 이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술품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수요가 일어났던 그 요소에 이제는 나름대로 부응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입장에서 보면요, 과거에 쓴 예술품이 돈이 있던 거, 돈의 가치에 대한 거 비교하면서 지금도 있을 것이야, 똑같이 있을 것이야, 이게 비춰가지고 거기다 투자가 되어지고 하는 거지. 신앙의 부분의 요소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져 있다. 그렇지만은 수요는, 예술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술이란 말이 남아있고 여전히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통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전체를 다 하나의 묶음을 봐서 문화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고 나름대로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흔적들, 또 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경제가 되어지면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의 전반적인 요소에서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지금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접목을 해서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쓰고 있는 찬송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성화라든지 하는 이 요소가 지금에는 예술품으로, 문화재로 전체가 자리매기는 이런 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현재는 볼 때, 일서 전체에서 봐서 이 문화란 말을 하나의 어떤 개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일을 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문화를 말 앞으로 계속 갈 테니까 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문화 한 단어의 어떤 기준에서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뭐 신앙이고 뭐고 과거에는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하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화라는 것은 인류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객관적으로 전체로 이제 한번 하면서 지금 2017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내용은 이래요. 개인이 하는 행동, 개인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문화적인 행동이나 예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행동,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인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통일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매기는 가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나 또 이걸 수용하는 수요 입장에서의 가치에 이것을 통일적으로 개인이 하는 행동이 인류 전체에 통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과정, 이렇게 보는 거죠. 현상,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놨고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은 이렇게 보편적인 형태로고 막 이렇게 언어를 하나의 별칭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데, 이 문화적인 행태의 어떤 지향점, 왜냐하면 지금부터 형성되어진 것에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봐가지고 지금 볼 때 앞으로 이 문화가 내용이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출발은 분명히 어떤 신앙의 어떤 요소에서 신앙의 발로로서 나타난 내용이 개인이 어떤 거기다 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하고는 전혀 다른 처음에 시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요소로서 지금 분명히 달라져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앙이었다라면 지금은 완전히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개인의 의견, 개인이 어떤 지향하는 어떤 추구를 지금 어째 반영시켜갖고 현재적으로 이것을 가치를 매겨서 다음 시대에 연결해 보려고 하는, 통일을 어떤 그 개인의 생각을, 개인의 행동을 통일로 나타내려고 하는,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내용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을 예술이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어떤 뭐든지 간에 문화라 그러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옳은 걸 알고 있어요. 문화다. 나라에서 문화재로 결정한다. 나라에서 문화재니까 국고가 나가더라도 그만 국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 어떤 개인의 행동이 예술 행동이다. 그런 말이요. 그 사람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지 넘어가 버리는. 간단한 예인데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며칠 전에요. 남편이 실직자예요. 남편이 지금 벌이가 신동차하니까 막 자기도 뭐 맞벌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남편이 하는 일을 알았어요. 누드 모델이 한다. 누드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자가 세상에 그럴 일이 있느냐 하고는 어떻게 남편이 누드 모델 하냐고 자기가 발끈했다가 남편이 실제로 누드 모델 실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참석해 보니까 뭐 벌거벗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여자들이 그림을 그린다 하면서 설마 예술행위야. 예술행위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사막 그림을 못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이 그림 그리는 거 잘 그릴 수 있도록, 아니, 그 누드 모델 활동 잘하도록, 뭐, 가운을 만들어줬다나, 가운을 사줬다나, 고급 가운을, 그 무슨 가운이요, 그 슬립 가운인가, 뭐, 잠자리에 입는 가운을, 그냥 걸치는 걸,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하면 요즘 문화가 그런, 남자들도 누드 모델하는 그런 시대가, 문화적으로, 그래, 뭐, 형성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것도 문화고, 하나의 예술품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재 나이가 60대 먹은 내가 볼 때는, 자, 그런 내용을 문화라고, 그런 행위를 예술 행위라 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문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걸리냐? 어떤 문화라고, 어떤 예술이라고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느냐, 무조건 현실에 받아들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문화 요소 외에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그 나라의, 그 사회에 도덕 개념이 있잖아요.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게 옳으냐? 아무리 문화라 그래도, 아무리, 예술이라 그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발꿈치를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옷자락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라 하는 이 요소에서 뭐든지 해도 되는, 예술이라고 뭐든지 해도 되는 이런 요소에 인간 개인의 본연에서 내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신앙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 개념이 이 문화적인 내용에, 예술적인 내용에 항상 이것이 부합되느냐. 그러면은 어쩌면 이 문화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정의라는 다른 걸 정의해내는 거예요. 아까 문화라는 것은 한 개인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게라든지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걸 문화라, 예술이라 한다면은 또 하나 개념에서 도덕 부분이 우리 개인 인간 전체는 시대마다 환경마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게요 개인이 전체 사회와 더불어서 공유하는 어떤 도덕적인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예술행위나 문화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에 걸릴 때 우리가 문화는 또 어떤 요소가 있느냐. 문화라는 부분은 이런 내용에 걸릴 때의 어떤 개념에서 문화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죄를 문화라 하는 말 자체는 예술이라 하는 말 자체는 어쩌면 그 말 속에 개인의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볼 때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 볼 때는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죄악, 악의 내용을 본인도 모르죠. 그게 악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만 예술이라 하는 것에 딱 덮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쩌보면 인간들의 세상에서 인간 사회가 나타나는 죄악이 만연해지가는 이 사회에 예술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보호장치가 아니냐라는 것도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 요소였어요. 조금 더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이걸 좀 설명하면 그래요. 문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요, 행위예술이에요. 행위예술. 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도구를 가지고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 건축을 한다 이러다가 이제는 행위예술이 있어. 사람 몸이 직접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몸을 뭐 뒷건다 뭐 이런 고개도 하나의 행위예술에 들어가는데 마술, 그것도 행위예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니까 한 개인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하는 내용이 행위예술인데 이게 차츰차츰 옷을 벗는 거예요. 행위예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까 그 남자가 뭐 누드하는 이런 데서 미술품에 다른 사람의 모델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빨가벗고
나타나는 행동들, 어떤 행동이라도 예술이라는 말 속에 그만 다 묻혀버려. 나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빨가벗고 오만 일을 다 해버리는 거야. 할 일을 다 해버려. 할 수 있는 대로 예술에 가는. 그 사회가 받아주면은 그 시간이 예술하는 시간 자체가 제한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은, 받아주면은 그 받아주는 시간만큼 예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행위예술 가지고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몸에 온 전신에 무늬를 그리는 여러 가지 하는 거나,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남녀가 결합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뒹구는까지 말이에요. 이게 다 행위예술에 들어간다.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자기 몸의 겉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속에, 몸 속에. 남자들은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여자들이 자기 몸이지만은 자기 몸 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대해서 행위예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임신한 내용을 그걸 그대로 촬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기가 나는 행위예술을 한다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지금 인간의 몸에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제는 전혀 다른 유전체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이 인간을 만든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술 중에 들어간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이 정도지만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러나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가상공간, 그리고 정강현실, 오그먼트죠. AU 오그먼트 정강현실. 오그먼트 뒤에 뭐 나오나? 오그먼티드 현실이니까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 현재 시간에 뭔가 가상공간을 추가해가지고, 이 정강이요. 정가시켜갖고, 현재 상황에, 현재 현실에다가 뭔가 다른 가상공간을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체험하게 만드는, 그걸 정강현실이라고 해요. 상상, 공상, 외계인이 있겠다, 없겠다? 상상 부분에, 공상 부분에, 이제 정강현실에 가상공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전혀 현재적인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런 게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하나의 오락기구로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의 예술이라 하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사회 전체로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화다, 새로운 문화의 접목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다음에 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지,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정말 타락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말할지, 안 그러면 후대에는 더 어마어마한 사태로 문화를 접목해서 현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까 말했지만 죄를 덮으려고 하는 어떤 방어, 죄악을 막으려고 하는, 죄악을 어떤 포장하려고 하는 어떤 용어로서 문화라든지 예술을 쓰게 될 때에 다음에 후대에는 어떤 현상이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문화라는 요소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문화라는 요소 속에 하나가 또 다른 요소가 또 있는 거는 문화를 가지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문화를 느끼는데, 누리는데 그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하고 스스로가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자기를 별개한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의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형태예요.
문화를 못 가진 사람,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미개한 민족,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낙오자들, 이렇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비싼 거, 기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이런 내용도 하나의 고가를 가지고 사치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에 하나의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접목하는 거예요. 고가를 만드는 문화, 고가를 추구하는 문화, 고급 패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요소가 다른 사람의, 아까는 개인의 제약을, 개인의 제약 요소를 덮는 하나의 방패막으로 나타나는 걸 하면은, 또 다른 요소에서 문화라는 말은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덮는, 즉 인간의 가치에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포장하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문화적인 어떤 그 내용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화의 시작에서 나올 때 돈하고 연결해서는 신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니까 돈을 아무리 써도 저거 내가 가져야 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개인의 가치가 부여된, 가지는 것에서 개인의 가치가 부여됐냐면은 지금은 예술품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인간의 가치를 문화적인 내용에다가 돈에다가 그 돈의 가치에다가 묻어버리는 하나의 도구로 이게 지금 현재 변질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는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또 들어서 문화라는 요소에서 지금 쓰임받는 또 다른 것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지금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요건 뭐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뛰어넘고, 우리 교육도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문화적인 이 요소를 지금 뭐 부추기고 문화적인 또 어떤 예술이라 하는 이 요소의 교육적인 구조가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나름대로 휘둘리 있는 내용이요. 인간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데요. 수없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심리 개념을 해갖고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행동 분석이라든지 정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갖고 분석, 상담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내용에,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의 가치, 아까는 돈으로 나타나는 가치라고 하면 이건 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가치에 정서를, 인간의 어떤 고유한 어떤 생각, 사고방식 하는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개인의 참, 아이덴티티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지금 무차별하게 점수로 어떤 텍스트로 탁탁탁 맞춰가지고 이 사람 이 부류에 속해, 이 사람 이 부류에 속해, 그래갖고 좌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좌표가요 꼼짝도 못할 한 사람의 정체성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구속시키는 어마어마한 요소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 다른 데로 가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화라는 이 흘러가는 이 내용에 현재 내가 방어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대응해야 되느냐, 이 요소가 있어야 되냐. 어디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막았겠어요? 안 그러면 뭐냐면 싸움을 준비하고 내 몸에 무술을 준비하고 어떤 돌을 내가 무슨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도 이 문화를요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개인이 해도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두 사람이 의논했다 하면요 이건 벌써 문화적인 요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문화의 특징이 그런 게 있다. 한 개인이 다음에 두 사람하고 학교에서 두 사람 이상으로 해갖고 이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 문화라는 요게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한 사람에서 다음 한 사람 넘어가면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럼 한 사람에 시작돼요. 한 사람에 시작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끝없는 자기 내론들의 어떤 방어를요
개인이 하는 내용을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의논해갖고 이래보자, 저래보자, 서로 의논해갖고,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래볼까? 이렇게 하고는 절대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죄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고 죄악을 나타내는 요소에서 이게 문화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이것은 기필코 우리 인간들이 막아야 되는 그 내용을 가면 안 되거든. 죄악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이 문화라는 개념이나 예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참 안정적인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데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 요소에 제약된 요소로 간다든지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정도로 일어날 때 일단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이라고 할 때 개인의 존재에 대한 내 존재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나 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기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 자체에 대한 것을요 신앙적으로 나타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인간 개인의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자체를요 이걸 분명히 잡아야 돼요. 존재에 대한 기준, 내가 어디에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가치에 대한 기준 자체를 존재 기준과 더불어서 하나를 딱 잡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산다는 것이고, 이 산다는 것은 더불어서 죽음이라는 것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냐? 내가 보내는 시간하고 관계 있거든. 나는 전혀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내는 시간이 결국 내 삶의 죽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삶이 있고 죽음이 같이 있는 거. 내가 보낸다. 그 시간은 이미 내가 죽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내가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의미를 도대체 어떤 것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느냐. 시간 자체가 영원히 있고 많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편안하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봐가지고 과연 그것이 여유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야. 현재 보내는 시간에 이 유행이라 문화라는 거든지 이 예술이라 하는 요소에서 이것이 죄를 덮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던 일에 이게 작용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내가 살아있는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히 반응해야 돼요. 개인이 반응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우연히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존재는 그래요. 예술품은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참 오다 가다가 우연히 남긴 재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내하고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에서 예술품으로서 문화재로서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는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지금 현재 개인의 존재 가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분명히 현재적인 내용의 의미, 그리고 한 개인의 사명적인 삶, 이 세 가지는요 예술품이 수없이 많고 떴다가 내주고 떴다가 내주고 또 그 예술품이 막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예술품의 홍수 속에 내가 참 그 속에 파묻힌다 하더라도요 그 한 존재에 대한 가치는 이러한 그 내용 자체는요 예술품은 수도 없이 부침이 있고 참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게라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사는 한 개인은
이거는 고유한 가치. 이거는 불변이라. 이런 내용은 불변이라. 이 세 가지는 뭐 더 얹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의 내 하나를 통해서 죄가 더 보태지기보다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죄의 양이 적어지게 하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내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요. 그 삶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내가 그런 데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이 삶과 죽음 계속되는 이 시간이 끝나는 그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때는요, 영원한 보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그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막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한 개인이 끝까지 꿋꿋하게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위치적인 어떤 요령이라 할까, 위치를 지킨 요령이라 할까, 뭐 그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